네, 2월 3일 목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인스탑 시간 통해서 내일장 대비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요,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 연휴 끝나고 첫날 인사를 드려서 더 반가운 느낌인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과 시장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길고 긴 연휴가 끝나고 이제 2월의 첫 거래일이 됐는데 약간 오늘 월요일장 같은 목요일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엊그저께 출연한 것 같은데 또 그러니까요. 출연하는 데일리 방송을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제가. 네. 네, 지난주에 이제 뭐 1월의 마지막 거래일 비슷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첫 거래를 맞아서 앞으로 네. 2월 시장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2월 궁금해요. 시장 전망, 네. 우리나라 시장 뭐 좀 약간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약간 뒤움박팔자라고 할 수도 있는 시장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뒤움박팔자요. 그렇죠. 뭐 외국에 뭐가 되면 우리나라가 좋고 나쁘고 이렇고. 네. 근데 뭐 저도 뭐 앵커를 뭐 한 거의 2년 가까이 봐본 사람으로서 이 시황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나오는 멘트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앵커님도 가장 많이 하실 텐데 우리가 이제 뭐 장 끝나고 나서 뉴스나 어떤 경제 방송을 들으면 이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미 증시 상승에 힘입어 코스피 시장 상승 마감했다. 네. 근데 그것과 거의 똑같은 빈도로 나오는 멘트가 있어요. 똑같은 빈도로 5대5로 뭐냐면 미 증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하락 마감했다. 사실 이 두 개가 빈도가 거의 똑같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뭐 미국 시장이 올라야지 우리나라 시장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뭐 앞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듯이 실적이라는 얘기가 계속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 올라간다, 떨어진다, 무조건 올라간다. 사실 이유 찾기 힘들고 여기서 더 떨어진다. 뭐 사실 임계치까지 떨어진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양비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몇 포인트 지나면 우리가 뭐 반등이고 몇 포인트 지나면 뭐 손절을 쳐야 된다. 주식 투자를 책으로 배운 분들이 하는 얘기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것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될 텐데 분석이라는 건 왜 하는 건가? 이 종목이 올라갈 이유를 찾고 지금 이 종목이 비싼가 싼가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분석이라는 게 거의 먹혀들지가 않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시장이 많이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하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죠. 정확하게 바닥을 잡기 힘들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오늘 시장이 전 사실 연휴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월화수가 시장이 열렸다라고 오늘 더 높은 지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내일 또 금요일이고 미국 시장이 오른 이유 자체가 구글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구글 뭐 예전에 애플과 테슬라를 봤을 때 이 분할을 하고 나서 우리는 기업 분할을 하는데 얘네들은 주가를 분할을 하니까 그게 굉장히 시장에 좋은 역할을 해줬는데 이 구글 분할이 나스닥 시장에 얼마만큼의 좀 위쪽 방향을 열어줄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지금 뭐 2020년도 코로나 때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실적 변화 없이 빠지는 주식들은 뭐 걱정하실 거 사실 1% 없다라 1%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갈 겁니다. 뭐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사실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저는 이것만큼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가 지수가 지금 3,500, 4,000을 올라가 있어도 지금 시장에서 떨어질 주식들은 아마 다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떨어질 주식들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가려고 하는 주식들이 못 올라가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그럼 후자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종목은 과연 전자인가 후자인가 그것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호 매니저님께서 실적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못 올라간 종목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내일 시장에서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 공략주가 또 준비되어 네. 있잖아요. 그런 종목일까요? 내일 공략이라는 건 좀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럽고요. 네. 앞으로? 최악인 상황인 종목입니다. 근데 최악이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주가도 바닥이 있으면 더 이상 안 떨어지잖아요. 네. 그 얘기 한번 풀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내일 시장에서 공략해보면 앞으로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 공략주 준비해 오신 거 키워드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실적 이야기네요. 자, 오늘은 좀 약간 제가 좀 약간 요런 거 재밌게 짜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 좀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앵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문제는 아니고 질문입니다. 주식 하시죠?
쬐끔해요. 자, 그러면 보기가 1번, 2번, 3번이 네. 있어요.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자, 실적만 봤을 때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1번입니다. 네. 그다음에 실적이 너무 좋아. 근데 한 10년 동안 실적이 똑같아.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적이 계속 똑같아요. 굉장히 좋지만. 근데 실적이 그냥 안 좋았다가 좋아지려고 하는 종목 1번, 2번, 3번. 한 종목만 사야 된다. 포트폴리오 없다. 몰빵이다. 자, 그러면 몰빵? 그럼 저 3번 살 것 같아요. 3번. 그렇죠. 3번이 주식 그 가격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나오고 1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1번을 사야 되겠지만 이미 굉장히 그쵸. 높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지만 2번 같은 경우는 시장 때문에 폭락이 나왔을 때 자기 가치까지 빠르게 올라가는 성격은 있단 말이죠. 근데 네. 이 3번에 해당하는 우리가 보통 이거를 턴어라운드, 네. 우리나라 말로 흑자 전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어떤 종목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종목 바로 공개해 주셨습니다. 카프로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금 앵커 옷을 보니까 네. 나이론은 아닌 것 같고 울인 것 같기도 네. 하고 나이론을 만드는 소재를 우리가 보통 카프로 락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카프로 락탐을 예전에 매출이 1조 원 넘게 나오고 돈을 엄청나게 잘 벌던 기업이었었어요. 근데 중국이 주 시장이었었는데 중국이 이제 카프로 락탐을 생산을 하면서부터 이 우리나라 이 카프로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카프로 락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경기가 좋아지면 구리 원자재 중에서 이제 비철 금속 중에서 구리가 가장 많이 가격이 타이트하게 오르고요. 그다음에 이 나일론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카프로가 중국 시장, 중국이 이제 자체 생산을 하면서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죠. 주요 주주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코롱이라든가 효성이라든가 이 나일론과 관련된 기업들이 다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조금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중국 때문에 망할 뻔한 카프로가 이제 인도 쪽으로 굉장히 좀 발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비료나 이런 것들은 사실 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다양한 기업을 주요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다. 고객사로 보유도 하고 롯데케미칼도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은 주주들이 이제 워낙에 빵빵한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적자폭을 줄이는 과정이다. 근데 이 카프로 같은 경우는 카프로 락탐, 카프로긴 한데 제가 왜 최악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유가가 떨어지고 이 카프로 락탐을 만들 수 있는 그 원재료 가격과 판매하는 마진의 스프레드가 벌어졌을 때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기업인데 지금 유가가 지금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7년, 8년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이제 오페크한테 제발 증산을 좀 더 하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페크가 기존의 증산 정책만 지금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경기가 좋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다른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어서 전 유가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가 우리가 보통 전 세계에서 원유를 퍼내는 원유에서 약 40%가 자동차가 씁니다. 40%가 자동차가 쓰는데 내일 당장 전기차 때문에 석유 회사들이 망하고 그러진 않겠지만 앞으로 지금 경기를 봤을 때는 유가가 지금 더 오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업 적자폭 줄어드는 것도 좀 이따 재무제표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래요. 자, 일단 영업 적자가 19년도에 474억, 그다음에 엄청난 적자죠. 네. 저만큼 벌어도 모자를 파네. 그다음에 재작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거의 600억. 그다음에 올해 이제 3분기까지 25억인데 이 재작년 대비해서 이 적자 폭이 줄어드는 폭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나와고 있고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매출액이 거의 2배 가까이 늘고 있다. 매출액이 2배 가까이 늘고 있고 영업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일단 선제적인 조건을 한번 맞춰야 되는데 카프로 락탄 가격이 올라야 되고 그다음에 유가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카프로 락탄 가격은 지금부터 한 1년 6개월 전서부터 한 6개월 전까지 보면 카프로 락탄 가격은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2배 정도 올랐고 최근에 좀 약간 소폭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 카프로를 주목하는 주주분들이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카프로에서 만들고 있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기 자동차 회사들이 이 카프로콜 굉장히 선호를 한다라는 소식도 좀 전해졌었죠. 얼마 전에 그 요소수 대란이 한번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 카프로락탐을 생산하고 나서 나오는 부산물로 뭐 요소수를 대신할 수도 있다라고 뭐 나오면서 막 뭐 엄청나게 급등도 하고 다시 제재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 장 한번 공장 가동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종목을 접근하시든지 처음엔 내가 이 종목을 공부한다 그러면 전자공시 다트 시스템에 들어가서 네. 사업 보고서 안에 있는 사업 내용들 다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회사들이 이제 거기에는 우리 회사는 어떤 리스크도 갖고 있다라고 분명히 다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공장 가동률, 뭔가를 만드는 기업들은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장이 놀고 있는지, 공장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공장 가동률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작년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공장 가동률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102까지 나왔었어요. 102. 막 철야 작업을 하나 봐. 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장이 24시간 돌릴 수는 없거든요. 지금 그 법 때문에. 뭐 교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거의 100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풀 가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네요. 공장이 네. 풀 가동. 1공장, 2공장 나와 있는데 1, 2, 3공장인데 1공장은 이제 지금 안 돌아가고요. 이제 생산을 멈췄고 2공장, 3공장만 하는데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좀 좋다. 차트를 잠깐 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 이건 이제 카프로 자체 모멘텀은 아니고 그때 네. 뭐 요소수의 뭐 요자만 돼도 그쵸. 뭐 그럴 때가 있었죠. 발만 담궈도 이제 올라갔을 때 이때고요.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지금 이 종목을 카프로가 뭐 오늘 사서 내가 뭐 내일 뭐 몇 퍼센트 이게 이럴 때는 아니긴 합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유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유가가 내려가야 돼요. 유가가 내려가고 카프로락탄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 스프레드 마진 스프레드가 커질 때 카프로가 굉장히 크게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과연 더 떨어질 이유가 있느냐? 유가가 여기서 과연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카프로락탄 가격이 수요가 지금부터 더 안 좋아질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재미는 없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유가가 올라가면 어떤 종목이 타격이 있고 유가가 내려가면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많지만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유가 관련돼서 또 뭐 나일론 경기가 좋아지고 나일론 사람들이 바깥 생활 많이 하면 옷도 입고 뭐 레깅스도 뭐 많이 뭐 하고 뭐 이러 하면서 카프로락탄이 많이 쓰일 거다. 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종목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소개 차원으로 좀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카프로가 지금 저점 매수 기회다, 뭐 저점 바닥권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목표가랑 손절가 네. 어느 정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목표가 유식한 말로 이제 뭐 타겟 프라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5,500원, 손절가 로스컷 가격 3,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프로 목표가 5,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3,500원 제시해 주셨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략주 알아봤고요. 그럼 오늘 시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일장 대비 전략을 세우기 위해선 오늘 시장을 알아야겠죠.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역시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이 아주 심상치 않다 보니까 오늘 진단키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살 걸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안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진단키트가 2위에 자리를 했고요. 게임주들이 또 오늘 많이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부정적으로 좀 관심을 많이 받았죠. 네, 급락하면서 게임주가 이렇게 3위에 자리했는데요. 자세하게 10개 종목들 한번 종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을 파란불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장이 빨간불 나와줘서 그런지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는데요. 자세하게 특징된 종목 코엔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3%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기술주 호실적과 함께 동반 상승했습니다. 내일 이 흐름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뭐 어떤 의미의 고가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기술주들, 성장주들의 주가 하락을 가장 그 타이트하게 밑방향으로 끌어내리는 게 이제 뭐 금리 인상이거든요. 뭐 자금 조달을 굉장히 힘들게 하기 때문에 뭐 그런다 뭐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둘째치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4분기 실적은 뭐 시장에서 예상치대로 거의 나오긴 했습니다. 뭐 예상치대 이제 컨센서스가 높았을 수도 있고 사실
컨센서스가 높으면 어닝 서프라이즈는 없는 거죠. 사실 실질적으로 컨센서스가 낮아야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건데 온기로 본다라고 하면 4분기는 뭐 그냥 그랬습니다. 온기로 본다라고 하면 2020년도에 약 20%, 작년 2021년도에 약 28%의 매출 성장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뭐 조그만 어떤 뭐 중소기업도 아니고 네이버 같은 정도 거대 공룡기업이 연 20%가 넘는 매출 성장을 갖고 왔다. 이건 대단한 거죠. 근데 그 매출 성장을 갖고 온 이유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20% 성장, 작년에 28% 성장, 매출 기준으로. 자,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네이버가 올랐을까? 매출이. 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코로나죠. 언택트 관련주. 저는 코로나 시대 때 단 한 주에만 살 수 있다. 한 종목만. 그러면 바이오 사신 분들은 저는 좀 이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네이버 사신 분들이 정말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두 개 다 살 수는 있겠지만 한 종목만 산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항상 카카오를 많이 언급을 했었을 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명분이거든요. 명분. 자, 그러면 여기서 페이스북은 지금 실적이 안 나와서 시장외에서 지금 20% 급락이 나온 상황이고 지금 나스닥 급등을 반등을 끌어올리고 있는 주체 중에 하나가 이제 구글이란 말이죠. 그런 이 구글의 주가가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을 주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뭐 성장주 뭐 얘기 나오면서 네이버, 카카오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네이버가 싸냐 비싸냐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네이버 주가를 뭐 밑으로 좀 목표가를 하향시킨다던가 그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높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어떤 프리미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언택트 시대에 코로나 시대 때 이런 그 기술주 성장주들이 받았던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근데 이 프리미엄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네이버가 어떤 매력이 있을까라는 것은 굉장히 좀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가격적으로 뭐 카카오, 네이버 두 개 중에 뭐 살래? 그러면 저는 지금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실적은 네이버가 훨씬 좋거든요. 뭐 두 배까지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훨씬 좋아요. 근데 시총이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저는 약간 두 기업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지금 사셔서 예전에 뭐 어떤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에는 좀 약간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서 더 떨어지기도 힘들고 막 고점 뚫고 올라가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조금 약간 여기서 우리가 보통 꽁냥꽁냥거리는 뭐 이렇게 뭐 답보적인 흐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거 좀 예상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너무 부정적이나 너무 희망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뭐 개인적으로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올라갈 명분이 이제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해서 성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갖고 계신 분들, 새로 사신 분들 뭐 두 개로 양분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만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대선 끝나고 저는 이 플랫폼 기업들 좀 약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의견을 단기적으로는 뭐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 그 의견과 함께 당분간은 좀 답보 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뭐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미국에서는 기술주도 호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렇게 쫙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도 그럴 영향 없을까요? 왜 대선을 대표 말씀하셨는지. 기술주, 성장주 두 개가 실적으로는 엇갈리는 걸 나타냈죠. 페이스북은 뭐 박살이 났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분할 뭐 실적도 좋긴 했습니다만 분할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올라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올랐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떨어질 땐 떨어지죠. 그게 가장 답답한 상황이죠. 아, 미국 시장 어제 굉장히 좋았어. 우리나라 시장도 좋겠네. 아, 미국 시장 떨어졌는데 혹시 우리나라 시장 선조적으로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 그런 안 좋은 것만 좀 따라다니는 느낌이라.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결정짓는 건 수출 증가율과 미국 제조업 지수거든요. 이 두 개의 반등이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뭐 지금 임계치 이하까지 떨어진 종목군을 사서 그냥 내가 그냥 묻어놓겠다. 난 너무 좋은 종목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코로나 때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 나오면서 그냥 뭐 주사위 던져서 사도 올라가는 걸 경험하신 분들은 주식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업료를 좀 세게 지금 내고 계신 상황인데 뭐 수업료를 뭐 100을 냈으면 200을 찾아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크게 내면 안 되겠지만 뭐 답변을 드리면 미국이 반등을 준다라고 해서 저는 네이버, 카카오가 사실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명료하게 이렇게 끝내주셨습니다.
이 국내 인터넷 대표주 일단 대선까지는 지켜보다가 대선 이후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자라고 체크해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코인스탑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유일하게 네. 파란불이었죠. 게임주. 빨간불 킨 날 네 종목만 떨어지면 진짜 너무 아프죠. 네. 그니까요. 아니 시장이 반등 나오면 같이 뭐 따라가는 종목을 담아야 한다라고 그쵸, 하는데 네. 이 넷마블은 9%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2대 주주인 CJ ENM이 보유 중인 이 넷마블 주식의 절반을 매각할 것이라는 소식에 이렇게 주가를 끌어내렸는데 내일은 좀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거래도 많이 나왔고 넷마블 기업 자체의 문제도 아니고 뭐 이게 블록딜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할인을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당장 시장에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뭐 바로 급반등 오늘 떨어진 걸 다 메꾼다 그건 아니지만 내일 기술적 반등은 기술적으로 봤을 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넷마블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펀더멘탈에는 문제 없는 걸로 그건 전혀 바라봐도 문제 없죠. 근데 네. 넷마블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뭐 NC도 갖고 있고 빅히트, 엔터도 우리가 보통 카카오 김범수를 얘기를 할 때 앞에 뭐를 붙이잖아요. 그 직함을 김범수 의장이라고 붙이잖아요. 넷마블 의장이 방준혁 씨예요. 빅히트 대표가 누군지 아시죠? 빅히트 엔터. 방시혁이죠. 네. 이름이 비슷하죠. 그러네요. 둘이 형제거든요. 네. 아, 진짜요? 네.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네, 형제 그다음에 뭐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그러니까 뭐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죠 지금 실질적으로는. 근데 게임주들 뭐 사실 다른 게임주들 메타버스 때문에 많이 오른 기업들 빠지면 사실 솔직히 뭐 억울하진 않습니다. 솔직한 말로 억울하진 않죠. 근데 넷마블 같은 경우는 뭐 오른 것도 없는데 뭐 혼자 뭐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떨어질 때 더 떨어지네. 근데 떨어진 이유를 보면 뭐 넷마블이 뭐 실적이 안 나왔다거나 게임주들은 이제 뭐 신작 발표했을 때 시장에서 막 기대감이 컸었는데 막 뭐 게임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너무 커. 그랬을 때는 뭐 떨어지고 그러면 그거는 뭐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물론 뭐 2대 주주가 왜 파느냐. 파는 이유 때문에 오늘 SM이 사실 올랐죠. SM 이거를 뭐 넷마블을 팔아서 SM 인수 자금을 쓰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뭐 기업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조금은 뭐 외부적인 뭐 기업적인 문제일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는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은 되긴 하니까 실질적으로.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털고 나면 사실 뭐 다시 제자리로 빨리 올라오는 게 뭐 주식의 습성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제 의견은 뭐 오늘 8% 9% 떨어진 거 뭐 블록딜 끝나고 나면 바로 다시 메꾼다. 그게 아니라 게임주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넷마블 같은 경우는 지금 가치로만 봤을 때는 뭐 너무 싸다. 근데 뭐 실적이 좋아지고 뭐 가치가 높고 이게 지금 통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좀 뭐 답답하긴 한 건데 뭐 주주분들은 가격적으로 틀리긴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게임주들 어떤 부음에서 그나마 좀 안 오른 기업을 샀는데 그게 넷마블이었다. 근데 떨어졌다. 뭐 사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넷마블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특징된 종목 코인스탑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6위에 위치한 하나투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81%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역설적이게도 진단키트주들이 또 핫하고 네. 반대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좀 주목을 받았거든요. 하나투어 내일 이 흐름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는 아직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지금 외국 유럽 기준으로 이제 뭐 마스크도 벗고 방역 네. 패스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간다. 오미크론 뭐 알고 봤더니 별거 아니었네.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방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또 뭐 하나 투어 모두 투어는 뭐 국내 여행도 뭐 없진 않긴 합니다. 또 해외 쪽으로 많이 가야 돼요. 해외 여행은 사실 지금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어떤 이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인데 제가 이제 뭐 한 10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모두 투어, 하나 투어가 사실 코로나 전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있을 때도 있고 있던 기업도 있는데 그건 뭐 사실 이해가 안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경쟁자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제 코로나 풀리기만 하면 모두 투어, 하나 투어는 옛날 실적 회복하는 거는 이제 문제도 아니다. 뭐 그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행주들이 오를 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여행주들이 오르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늘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약간 기현상이긴 했습니다만은 시장에서 저는 이제 특정 종목 뭐 하나 투어다 아니면 뭐 카지노에서 뭐 파라다이스다 뭐 어떤 뭐
항공주다 이런 것들을 굳이 구분을 두지 마시고요. 지금서부터 이제 오미크론이 여러 뭐 확진자가 2만 명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델타에서 뭐 몇천 명 나오던 때보다 훨씬 더 몇 배 많은 확진자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몸으로 느끼시는 게 과연 어떤지 그걸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화장품주들이나 아니면 이런 뭐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뭐 얘기가 굉장히 똑같은 얘기 같고 똑같은 내용 같고 이름이 많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을 뭐 조금씩 좀 모아가는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순간이 뭐 주력주로 내가 이거를 갖고 가겠어. 나 화장품주 이제 뭐 코로나 끝나면 뭐 화장품 날라간다. 뭐 여행주 날라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시장에서 이제 뭐 굉장히 많이 떨어진 화장품주들이나 이런 것들은 실적이 바로 돌아서진 않겠지만 센티멘탈적인 부분만으로도 시장에서 충분히 초과 수익률을 줄 수 있거든요. 자, 내일 당장 화장품주다. 이건 당연히 아니고요. 조금씩 모아가면은 저는 이 오미크론이 뭐 어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코로나의 종식을 갖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뭐 어떤 이 의학적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분위기는 분명 그렇게 잡아 나가고 있죠.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 보지 마시고 센티멘탈 측면으로도 어느 정도 종목을 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이 화장품 관련주들 조금씩 모아 가시면은 아마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하나투어뿐만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 관련주 고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어 고 의견과 함께 리오프닝 관련주들 모두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는 이제 뭐 방역 지침도 완화하겠다 이러면서 코로나19 정점은 좀 지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같은 수준을 밟으면서 리오프닝 주들이 다시 이제 부각받고 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실적을 봐야겠다. 그러면 못 건드리는 단계거든요, 지금. 근데 센티멘탈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오늘 사실 근데 바이오가 떨어지고 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올라가면 사실 실질적으로 그게 원래 맞는 시장인데 오늘 사실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빼면은 거의 보합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지수만 봤을 때는. 근데 일단 아까 그 카프로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적자가 나지 않을 때 적자가 크지만 이 적자 폭이 줄어들 때가 과연 언제인가. 저는 화장품 관련주들은 뭐 앞으로 어떤 시절이 오는 게 멀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긍정 코멘트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아주 날카롭게 저점을 잡는 어떤 테마주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 이렇게 러프하게 뭐 연착륙을 좀 한다라는 느낌으로 갖고 가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코로나 저는 진짜 한번 이게 외국처럼 별거 아니다라는 게 확신이 들면 좀 이게 풀어야지 경기도 많이 좋아지고 힘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주식 외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많이 좀 답답하고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투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리오프닝 섹터에 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고일스탑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요. 7위에 위치한 두산 퓨얼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7% 조금 넘게 상승 마감했는데요. 4분기 실적 부진하다라는 네. 전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네. 내일 이 흐름 이어서 내일도 고일까요? 자, 일단 고 의견 드리고요. 사실 오늘 오른 거는 여러분들 오늘 원래 주식 절대 사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그래요? 오늘은 왜 주식을 절대 사면 안 되냐면 오늘 시장에 묻어서 오른 것과 종목 자체의 탄력으로 오른 것을 판단하기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그냥 한번 보고 이제 금요일이나 월요일 정도까지 보고 이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저는 상당히 좀 리즈너블한 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 두산 퓨얼셀 끝내주는 기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지금도 뭐 사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연료전지, 저는 연료전지 시장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본 게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일본에 가면 가정집에서 연료전지로 발전을 많이 하거든요. 한 10만 호 정도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이제 귀뚜라미, 경동, 나비엔 이런 보일러들이 집집마다 있잖아요. 그러면 LPG나 LNG가 들어와서 그걸로 연료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열로 난방도 하고 실질적으로 영화로 설명을 드리면 백투더퓨처 영화 보셨어요? 안 봤어요. 예.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차가? 그렇죠. 그렇죠. 그 자동차의 연료가 쓰레기거든요.
쓰레기를 막 넣어. 그럼 그게 이제 뭐 전기를 생산을 해서 어떤 동작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연료 전지 실질적으로. 저는 이 구글이나 이런 세계 대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발전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연료 전지로. 연료 전지라는 건 뭐 공해도 없고 소음도 없고 근데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상하게 이 연료 전지 그가 들어오려고 하면 동네 주민분들이 굉장히 이걸 이렇게 피켓 들고 가셔갖고 왜 우리 집에 님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많이 하시더라고. 이게 뭐 공해도 없고 굉장히 안전 그 어떤 그 발전 산업 발전 어떤 섹터보다 안전한 건데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어떤 도시를 마크할 수 있는 그 전기를 생산을 해낼 수는 없어요. 어떤 이게 한 마을이나 이렇게 군소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빌딩 하나를 마크한다던가 일단 이 연료 전지는 저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말이 주식시장에 있는데 정부 정책으로 연료 전지는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지금 한 400메가와트 정도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50년, 40년까지 이제 8기가와트까지 이제 연료 전지로 어떤 그 생산량을 늘리겠다.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100배 좋은 그 발전 그 방식이거든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두산 퓨얼셀이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 이제 작년 4분기 때 재기월 20 며칠 날 큰 건을 하나 수주를 했어요. 근데 12월 20 며칠 날 수주를 하다 보니까 그게 작년 실적으로 안 잡혀버린 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기업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두산 퓨얼셀 공부를 하다 보면 SOFC 방식을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 개발해 나가겠다. 이 연료전지 방법은 그 굉장히 많이 있는데 SOFC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 SOFC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또 딱 하나 있어요. 코스닥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는 뭐 굉장히 좋은 정부 정책만 갖고도 뭐 풍력 갖고도 10배 간 기업이 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이 두산 퓨얼셀이 뭐 그렇게 싼 기업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저는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연료전지 발전을 이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는 것을 법안으로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기업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산 퓨얼셀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고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수소 관련주가 지난해 굉장히 뜨거웠었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요즘은 좀 소외받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좀 반등하려면 어떤 모멘텀이 좀 필요할까요? 수소 산업 자체는 저는 뭐 수소 자동차는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소차. 수소차 관련주들 말고. 근데 수소 관련 섹터들이 반등을 하려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뉴스에 타이틀 나오면 됩니다. 뉴스 타이틀. 한 줄이 중요한 뉴스 거예요? 한 줄 나오면 뭐 바로 가죠. 네. 근데 그 흐름이 쭉 가는 건지 아니면 또 그때 빨리 매도를 하고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건지. 몇 번 가다가 다시 내려오긴 하는데 네. 저는 진정한 수소 관련주는 이 두산 퓨얼셀이 하는 게 수소랑 산소랑 결합시켜 갖고 그게 연료 전지로 전기를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저는 모 자동차 회사가 수소차를 만들 때 너무 좀 앞서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기술의 우위를 나타내려고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소 섹터 반등이 필요한 모멘텀. 저는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정부 정책과 뉴스의 타이틀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소 관련주가 다시 반등하기 위해서는 타이틀, 이슈가 필요하고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10개의 종목들 고엔스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에 위치한 현대바이오 스탑 의견을 주셨고요. 나머지 9개 종목들은 이렇게 모두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려야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좀 지켜보니까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공통된 질문이 그거다 보니까 이제 게임주에 대한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 게임주 오늘 굉장히 많이 내렸잖아요. 네. 컴투스 홀딩스 올려주신 분도 있고 위메이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게임주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은지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뭐 오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뭐 외국에서 이제 뭐 메타버스 뭐 관련돼서 중요한 기업들 2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위메이드가 불을 붙였고요. 실질적으로는 자 그러면 우리가 게임주들을 우리가 살 때 뭐 그냥 위메이드 차트를 한번 띄워봐 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2차 전지도 적용을 시킬 수 있고요. 카카오도 적용을 시킬 수 있고요. 네이버도 적용을 시킬 수 있고 에코프로비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메이드의 모 증권사에서 NFT로 엮여서 그 리포트가 나온 게 작년 5월이에요.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5월 달에 위메이드 리포트의 NFT 관련 사업을 지금 굉장히 크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오른 건 8월 달서부터 올렸죠. 거의 10배 올랐습니다. 저는 조금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네. 누구는 10배의 수익을 내고 나왔지만 뭐 10배를 낸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꼭대기에 사서 지금 밤잠 못 자고 고민하시는 분들 그 둘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전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들이 주식은 지금 네이버가 나빠서 빠집니까? 카카오가 나빠서 빠져요? 삼성전자가 오늘 같은 장에서 플러스 3% 정도의 시초가를 주고 2% 주고 지금 마이너스로 나빠서 끝났습니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자, 카카오 왜 빠집니까? 올랐기 때문에 빠진다. 네이버 왜 빠지나요? 올랐기 때문에 빠진다. 에코프로비엠 누가 에코프로비엠을 화재 나고 뭐 어떤 내부 제거력이 있었지만 누가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나쁘다고 못해요. 근데 왜 빠지나요? 올랐기 때문에 빠진다. 주식은 올랐기 때문에 빠진다. 크게 오른 주식을 굳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해서 따라잡는 것은 나는 저희가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 위메이드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 오르고 나서 떨어지는 구간에서 살지 말지 고민할 것 같아요. 이걸 왜 사서 고민을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뭐 NC도 지금 뭐 사실 2년대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게임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단기로 접근하시면은 매도도 단기로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내가 종목을 분석을 해서 들어갔다. 그럼 뭐 위메이드, 컴투스 사신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왜 사셨어요? 그게 확고하고 그게 상세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힘들어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메타버스의 미래를 봤다. 앞으로 10년, 5년 메타버스가 좋아질 것이다. 근데 요거 떨어졌다고 고민을 한다고요? 그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전기차, 난 앞으로 뭐 길거리에 다 전기차만 다닐 거라 생각해. 그럼 그때까지 주식 갖고 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주가라는 것은 사실 뭐 실적과 똑같이 움직이지도 않고 어떤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조금 개인적으로 의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이 떨어져서 걱정될 종목은 사지 마십시오. 아, 이게 이렇게 떨어졌네. 바보들이 팔았구나. 내가 더 받아주겠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종목을 사도 힘든데 이런 밈과 관련된 주식들을 사셔놓고 걱정을 하는 건 저는 조금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좋은 의견 드리고 싶은데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면 다시 뭐 고점 뚫고 뭐 여서 2배 더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지금 상황 좀 아니고 분명한 것은 떨어져서 걱정할 종목은 처음부터 사질 말자. 네. 그게 제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왜 올라야 하는가, 왜 떨어져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면서 투자해라라는 말씀이 더욱더 와닿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이제 본격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간이 남았나요? 네, 대한금속 있고요. 알루코, 신성 델타테크,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한번 LG 볼까요? 디스플레이 네. 도와드릴게요. 23,7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입니다. 23,700원이 가격대가 어딘지 한번 좀 보고 네. 매수 시점이 어딘가 한번 좀 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LG 뭐 이노텍 날라갔고 뭐 LG 전자 날라갔고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이제 차례가 오는가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요 떨어지는 구간이 과연 어떤 LG 디스플레이 자체 모멘텀이 몇 퍼센트나 섞여 있었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요만큼 안 떨어진 주식이 있나요? 거의 없거든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떨어진 것은 사실 시장 때문에 떨어졌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 포트에 계신 종목군들이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0%와 마이너스 30% 제가 봤을 때 다 똑같습니다. 그게 수익으로 전환 마이너스 5%는 계속 더 떨어질 수 있고 마이너스 30%인 종목이 오히려 더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떨어진 이유는 시장 영향이고 삼성도 이제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뭐 공식적으로 많이 쓰니까 좋아지겠습니다만은 너무 좀 무거운 주식이라 회복하는 데는 약간 시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수 가격이 오면 더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 알겠습니다. 지금 말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LG 디스플레이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를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네, 아쉽네요. 오늘은 박근호 매니저님께서 도와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도 감사하고요. 우리 시청자님도 고맙습니다.